한 중년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. 익숙한 듯 곧장 안방문을 여는데요. 그런데 그 방 안에는 한 남녀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. 눈이 마주친 순간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. 여성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묻자 돌아온 대답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. 과연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들으신 것처럼 안방에서 은밀한 미래를 즐기던 두 남녀.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분류는 아니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제보자는 60대 여성이고요. 시아버지 문제 때문에 지금 제보를 하셨습니다. 시아버지가 80대신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. 그런데 쓰러지신 이후에 인지 능력도 뚝 떨어지고 선망 증세까지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. 그리고 병원에서 소개해준 간병인이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간병인이 두 분이나 나는 이 까다로운 이 분을 도저히 간병할 수 없다 그러고 두 손 들고 나가셨어요. 그런데 세 번째 간병인이 오셨어요. 그런데 엄청 친절하고 막 사근사근하신 거예요. 환자님,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.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해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호자분들께 자녀분들께 우리 이 환자님이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고 퇴원하셔도 제가 집으로 가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퇴원했어요. 네, 시아버지가 이 병원에 있으니까 더 답답하고 아픈 것 같다. 이래서 좀 퇴원을 고집을 하셨다고 합니다. 결국 퇴원을 하면서 이 간병인도 자연스럽게 집으로 와서 간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. 그런데 출근을 일찍 하고 퇴근은 늦게 하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간병인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. 가족들이 가면 지금 막 주무신다. 오늘은 이만 가세요. 이렇게 하거나 어느 날은 가족들이 자꾸 오면 집이 좀 어수선해지고 어지러워지니까 너무 자주 오지는 마세요. 이렇게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을 했다고 합니다. 이 간병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서 문고리를 잡기 시작했어요. 네, 그렇지만 실제로 선을 넘는 거 설마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어느 날 시누이가 시아버지 댁에 방문을 했는데요. 예. 조용해서 안방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80대 그 아버지하고 60대 간병인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.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. 예. 그래서 간병인 나가라고 하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. 왜 그런가 하고 하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저 여자 사람이 괜찮다. 나보고 같이 살자 한다. 라고 이미 깊은 사이로 발전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제보자 이 며느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그 여자가 아버지는 당신하고 산다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냐고 했거든. 아니다, 우리 큰오빠 같아서 나는 그냥 그래서 그랬다.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하더라고. 아버님이 계속 전화가 온다. 계속 전화가가 애기 아빠한테 욕하고 막 네가 뭔데 내 인생이지 막 그러면서 막 난리 났었대. 우리 큰오빠 같아서 네, 큰오빠 같다고 하면서 또 꼭 끌어안고 있기도 그러니까요. 하고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. 결국 이 간병인이 며칠 뒤에 스스로 일을 그만뒀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화가 났어요. 이 간병인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며느리가 내쫓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집 문도 걸어 잠그고 이 자식들에게 안 열어주기도 했습니다.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. 시아버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더라도 먼저 허락받고 갈 수 있었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몇 달이 흐른 상황에서 좀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. 네.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돈 좀 있냐? 나 돈 좀 줘라.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오호. 제보자는 곧바로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남편이 황당하죠. 아니 돈이 없을 뿐이 아닌데 왜 돈이 없지?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안 돼. 놀랍게도 0. 그만둔 돈이 다 사라지고 잔고 0입니다. 짐작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, 지금. 네, 그렇습니다. 이 시아버지께서 이 몰래 간병인과 계속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직접 돈을 뺄 수가 없으니까 시아버지를 직접 은행에 가도록 해서 그 현장에서 빼서 아마 이 간병인이 챙긴 것 같다고 제보자께서는 와우.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. 돈도 이렇게 인출해서 준 것 같지만 아차 싶어서 또 시아버지 명의로 무엇이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간병인 집에 있는 TV, 인터넷, 휴대폰 다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자동이체, 그 인출은 자동이체 시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. 또 하나 놀라운 것은
정체불명의 한 남자에게도 아버지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하나 개통되어 있었습니다. 아, 진짜 벼랑간 통장이 텅장이 됐어요. 자, 시아버지 명의로 휴대폰 계속 그 남자 누구예요? 그 남자. 이 간병인의 아들이었는데요. 또 가족들은 급하게 시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. 얼마 후 그 한 남성이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간병인의 아들이다. 정말 죄송합니다라면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급하게 휴대전화가 필요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. 하지만 간병인 측은 명의도용에 대해서 미안하면서도 또 통신요금을 안 갚고 있다고 하고요. 또 시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오늘의 궁금증 바로 짚어보죠. 그렇습니다. 이거 뭐 일단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? 이게 제일 궁금하시다는 건데. 자, 박 변호사님. 예, 돌려받아야 되고요. 돌려받을 수 있고요. 지금 치매 증세가 있고 뭐 선망 증세도 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치매 상태가 조금 짙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돌려받는 것보다 지금 성년 후견인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. 뭐 아들이 하는 수도 있고 제3자가 하는 수도 있고 재산 같은 것들을 함부로 뭐 주거나 뭐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그 성년 후견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가져간 것, 명의 도용한 거, 횡령이나 사기 등등으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손 변호사님도요. 네, 이런 사례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다고 하면은 그것도 아주 야박하게 처음부터 다 배제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준사기죄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차고에 빠뜨리게 한 다음에 받아내는 거잖아요. 그런데 뭐 미성년자에 대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심신장애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챙기는 거를 준사기죄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안은 준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거든요. 물론 또 통화도 있고 여러 가지 내역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빨리 형사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교수님,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. 내 사랑을 뭐 몰라주네 뭐 이러면서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시아버지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랬으면 물론 시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하시죠. 그렇지만 지금 이제 치매 상태에서 뭐 여자친구라고 했다가 사기꾼이라고 했다가 막 말이 바뀌시는 중이니까 판단을 믿을 수가 없고요. 주변에 간병하시는 분들 계신데 참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. 그럼요. 요즘은 중간에 소개업체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거의 다 믿으실 수 있는 간병인 분들이죠. 근데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 싶고 판단력이 없으신 이 어르신을 간병할 때는 가족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요. 네, 엘리신님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. 김준희님 저런 사람 때문에 다른 간병인들까지 욕먹는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요.